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약하는 7가지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재정 컨설턴트 김서진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인데요. 오신 이모님이 계셨어요. 62세의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신 박모 씨라는 분이셨는데요. 그동안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자동으로 급여해서 공제받다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첫 달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완전히 멘붕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퇴직해서 월급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데 건강보험료가 무려 47만 원이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선생님,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돈을 매달 내야 하나요? 요즘 잠도 못 자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산정될까요? 먼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다닐 때는 단순하죠. 내 월급, 내 연봉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복합적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자 소득이 있어요. 은행 예금,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채권 이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요즘 금리가 올라서 예금 이자도 많이 받고 계실 텐데 이것도 다 소득으로 잡힌다는 거죠. 다음은 배당 소득입니다. 주식 배당금, 펀드 배당금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소득이에요. 퇴직 후에 작은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거나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네 번째는 근로소득입니다. 퇴직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하시거나 재취업하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다섯 번째는 연금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받는 연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이 있어요. 강의료, 원고료, 상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서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재산입니다. 재산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떤 재산들이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토지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가 포함돼요. 농지, 임야, 대지할 것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주택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이 포함돼요. 셋째, 건축물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공장, 창고 등 모든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넷째, 임대 관련 수익입니다.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등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 가치를 계산할 때 시가가 아닌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보통 시가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용 연수가 9년 이상 된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둘째,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자동차도 제외돼요. 셋째, 생계형 자동차인 승합차나 화물차도 제외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배기량이 크거나 차 가격이 비싸거나 새 차일수록 건강보험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모 씨 같은 경우도 소득은 없었지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비싼 수입차 때문에 매달 47만 원이라는 엄청난 보험료를 내게 된 거였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7가지 전략.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7가지 방법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략, 가족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등재. 가장 확실하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직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방법을 꼭 고려해 보세요. 보통 자녀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소득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월로 계산하면 약 167만 원 정도죠. 이 금액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재산 조건도 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5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되고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피부양자 등재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절약이죠. 두 번째 전략,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이 제도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이란 퇴직 전에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를 퇴직 후에도 최대 3년간 계속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왜 이게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의 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신청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신청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신청 자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직장 가입자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월 1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던 분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 40만 원의 보험료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3년간 월 15만 원만 내면 되니까 매달 25만 원씩 절약할 수 있는 거죠. 3년이면 총 900만 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세 번째 전략, 전략적 재취업. 이것도 정말 중요한 전략입니다.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전략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재취업을 할 때 이전 직장보다 연봉이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것이 오히려 건강보험료 절약에는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재취업을 해서 직장 가입자가 되면 일단 복잡한 지역 가입자 산정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단순하게 급여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결정되니까 훨씬 예측 가능하고 부담도 적죠.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재취업한 직장에서도 퇴직할 때예요.
그때 다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전 직장보다 낮은 연봉이었으니까 건강보험료도 낮겠죠. 그 낮은 보험료로 3년간 더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직장에서 연봉 7천만 원을 받다가 퇴직 후 연봉 3천만 원짜리 직장에 재취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3천만 원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3년간 더 낼 수 있으니까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하면 엄청난 절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취업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건강보험료 절약 관점에서만 보면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전략, 자동차 교체. 이 방법은 비교적 실행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잔존가액 4천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기존에 타던 비싼 차를 처분하고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차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새 차 대신 중고차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같은 모델이라도 중고차는 잔존가액이 훨씬 낮으니까요. 둘째, 배기량이 작은 차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1600cc 이하 차량은 아예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니까 더욱 유리하죠. 셋째, 사용 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잔존가액 8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타던 분이 퇴직 후에 잔존가액 3천만 원짜리 국산차로 바꾸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동차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물론 차를 바꾸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달 몇십만 원씩 나가는 건강보험료를 생각하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이에요. 다섯 번째 전략, 연금 수령 시기 조절과 소득 분산. 이 전략은 좀 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된다면 퇴직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은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서 소득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피부양자 조건에서 말씀드렸죠?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월 167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정상 수령 시기에 받게 되면 월 200만 원, 300만 원씩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한데요. 물론 감액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에 월 25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분이 60세에 조기 수령해서 월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월 150만 원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어지죠. 감액된 연금 수령액과 절약된 건강보험료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조기 수령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받지 말고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나누어 받는 거죠. 이런 계획들은 퇴직 전부터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이미 늦거든요. 여섯 번째 전략, 재산 줄이기와 비중 조절. 이 방법은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는 1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어요. 이런 증여 한도를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재산을 분산시키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동산 재산이 많아서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분이 계신다면 배우자나 성인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임대 수익 구조를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임대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족들과 분산시켜서 개인별 소득을 낮추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재산 이전은 단순히 건강보험료 절약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속 계획이나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7번째 전략,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마지막 전략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입니다. 이건 다른 방법들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왜 조정 신청이 필요한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해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정보가 통보되고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만약 연도 중간에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변동됐다면 어떨까요? 실제 상황과 보험료 산정 기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조정 신청을 통해서 보험료를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입니다. 사업을 정리했다거나 임대 수익이 줄어들었다거나 하는 경우죠. 둘째, 재산이 크게 줄어든 경우예요. 부동산을 매각했다거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셋째,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교체한 경우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조정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되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즉시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몰아서 신청하면 소급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무리. 지금까지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7가지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가족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등재. 둘째,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셋째, 전략적 재취업. 넷째, 자동차 교체. 다섯째, 연금 수령 시기 조절과 소득 분산. 여섯째, 재산 줄이기와 비중 조절. 일곱째,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이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보세요. 특히 아직 퇴직 전이신 분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